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8회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그다음에 자폐아 스펙트럼에 대해서 저희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하고 임상 논문, 그다음에 특수학교에서 적용해서 2달 만에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논문, 사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어떻게 아이들이 변해가는지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한국 현실이에요. 예, 발달 장애인이 23만 명인데 전담 공무원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두 분이면 23만 명을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담당자 한 명도 증원도 야당 반대로 무산되는 게 이제 2019년인데 윤 대통령님이든 이 대통령님이 되든 이쪽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인 여야를 떠나서 이제 지원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68%가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고 52%가 우울증이고요. 7%는 이렇게 이혼하거나 별거, 그다음에 가족 붕괴가 되고 목숨도 끊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적장애 분들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만 명, 그러니까 발달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에서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현실인데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 위에 경계선 지능아라고 있습니다. 예, 지적장애 위에 경계선 지능아가 있는데 IQ 70부터 이제 85 정도 되는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80만 명입니다. 이 80만 명이 그 성인 인구가 아니고요. 경계선 지능아 성인 인구가 아니고 19살 밑으로 학습 대상인 19살 밑으로 미성년자죠. 80만 명이 현재 경계선 지능아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요 EBS에서 특집으로 나온 그 사례들을 제가 편집한 건데 학교 폭력이 표적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어떻게 80만 명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하고 우울증 약하고 하여튼 약이 주먹으로 한 주먹씩이에요. 그 약을 20몇 살 먹도록까지 먹으라고 해요. 어른이 될 때까지. 그래서 현재 IQ 70, 85에 계신 분들이 80만 명인데 이렇게 약으로 한 주먹씩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IQ가 올라가거나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도 무방비란 상태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요 80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네. 근데 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거의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서는 관심사병, 이런 현실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페이지를 넣은 것은 정말 여기 저랑 같이 이렇게 8시 이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요 장애인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관심 있게 보셔서 정말 치료하겠다 또 개선시키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분들이 저희 말을 믿든 안 믿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 않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럼 대안이 뭐냐 물어보시면 약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준비했는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30-40분 동안 이 내용을 수많은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딱 3가지 정도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2018년도인가 그 최남숙 뇌과학자, 뇌 박사님께서 요 여성시대라는 월간 여성시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21만 발달 장애 후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기고한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이 부분은 읽지 않고 작은 발자국에 난 호된 채찍 자국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단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이 자료 쓰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수가 21만 명을 넘었고 그 약 9만 명 정도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지만 한 28%인 2.5만 명 정도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 학교로 통학하는 장애 학생들은 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거나 동급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있다고 인권위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분 4살 때 요 최남숙 그분 이제 자녀분이 되겠죠. 4살 때 뇌검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의사분께서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가 되었지만 학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1학년 첫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이 조금 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성미 급한 선생은 작은 사이에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 호된 채찍 자국만 남겼습니다. 해가 바뀌고 2학년 담임의 권유로 진행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앞으로 크면서 일반 애들하고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나쁜 서술어를 쓰면서 의사분께서 얘기를 해서 절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두 손 불끈지고 엄마 발달장애아를 자녀로 둔 엄마들 중에 사실 끝까지 인정 못하고 장애 등록을 안 하거나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파나톡스의 누르 피드백에 대해 듣게 되고 뇌 훈련을 매일 3개월 정도 하니까 아이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뇌교육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뇌과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음대 출신이 뇌과학을 공부하려니까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업 내용 체계가 외계어처럼 들렸고 강의를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조금씩 알아들었고 처음에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다 해서 저희 누르함을 통해서 아이가 완전히 개선된 사례고요. 이 사례를 접하면서 이분이 전공을 뇌과학으로 바꾸면서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발달장애우를 왕따시키는 이상한 사회풍토에서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아들에게 학교를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자 얘기를 해보았지만 괴롭히는 친구도 친구라고 어울리고 싶어서 학교에 넘어가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뇌의 구조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뀌었고 사춘기 아이들의 뇌파란 주제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아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 아이들의 엄마들과 아이들을 1대1로 만났고 이야기도 하고 무엇보다 뇌파를 찍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고 그때 아이들이 대규모의 사춘기 아이들 리모델링 공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신한대학교 뇌인지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 강의 내용 어떻게 강의하나 이렇게 내용이 여기 있는데 뇌 전두엽이 어떻다, 시내스가 어떻다 이런 이론적 지식만을 위한 강의는 지향하는 편이고 뇌과학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겠냐. 그것보다 뇌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고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그런 저희 삶의 태도를 변화를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뇌를 알고 인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뇌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2018년도에 자기 아들 사례, 발달 장애를 극복한 개선 사례를 이렇게 만드시고 본인 삶도 이렇게 바뀐 내용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춘천지사장님 그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야 자폐야 훈련 사례고요. 30대 초반 남자분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 증세가 있었던 저희 아이는 항상 긴장된 상태였고 어릴 적에 공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흥분과 긴장감에 유년기를 보냈고요. 밤에 수시로 깰 때가 많아서 아이도 저도 밤잠 설치는 피곤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는 지인 덕분에 뉴로헬스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 식당에 가서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식사 시간을 기다려준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요즘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손톱을 깎아주는 어떤지 물어보니까 상쾌해요, 개운해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있고 언어를 구사할 적에 명사적 단답형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요즘은 형용사를 조금씩 사용하고 뭐뭐 해주세요 하고 시선을 맞추는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어록을 만들어야겠다고 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러한 훈련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된 뇌훈련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응원하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수기를 또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 사례는 같은 춘천지사에서 올려준 후기입니다. 지적장애인 6개월 훈련 후기입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들은 자폐성이 있는 아이였고 자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없었고 말할 때 발음의 받침 소리는 어눌하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뉴로피드백 뇌파 훈련하는 것을 소개받고 이제 30세 된 아들이 얼마 줘야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결심과 도전을 가지고 뇌파 검사를 받고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 뇌 훈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외출해서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말로 표현했고 받침 있는 단어를 점점 뚜렷하게 발음했고 심부름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느낌이 있는 엄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하며 절 관심하며 관심 가지며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일반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사례지 않습니까? 네. 약 필요 없고 부작용 없이 지적장애 이런 분들이 일반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논문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 심리학과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지적장애인 분들을 뉴로하모니, 저희 뉴로하모니로 훈련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이용한 지적장애 아동들의 주의력 증진 이런 심리학과 논문인데 우리 지적장애 이런 분들은 주의력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SMR파로 주의력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증진되는지 결과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 논문들은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논문들을 다 보여주시고 네. 그래도 누가 됐다 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예. 그쪽 얘기 아니냐 하니까 그래도 논문이 좀 객관성이 있고 예.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해서 뉴로피드백 훈련에 참가한 지적장애 아동들의 CCTT 주의력 점수입니다. 스트루컵 점수, 숫자 외우기 점수 등 모든 측정치가 시지각 훈련한 통제 집단의 아동들 및 무처치를 받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이 시지각 훈련보다는 주의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력이 뭡니까, 여러분? 네, 정신 차리는 능력이죠. 예, 관찰을 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네, 이런 주의력이 예, 증가했다는 거죠. 실험 집단의 아동은 자동화된 반응에 억제 및 선택적 주의 집중 능력의 상승뿐 아니라 주의의 유지와 기억 폭에서도 기억 폭에서의 향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 뉴로피드백의 SMR, 베타파 훈련 모듈을 통해 학습된 뇌의 뇌파 유도 상태는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기억폭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 이론에 근거해 볼 때 이러한 뇌파의 직접적 훈련이 뇌의 각성 상태를 변화시켜 주의 집중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캡처하는 바람에 이렇게 두 개 잘랐습니다. 예, SMR 베타파 훈련 모드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의력의 호전을 보이고 뇌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뉴로피드백 훈련은 아동들의 능동적으로 자극에 주의를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이들 뭐 갑자기 막 차 오는데 그 차 도로 그냥 뛰어나가고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네, 셋째, 예.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결과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변했나 했더니 상승 효과가 계속 유지되었다. 예. 상승한 점수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뉴로피드백에서 얻은 효과가 3개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러한 뉴로피드백 훈련의 효과 지속성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행동 수정, 모델링, 자기 점검법 등의 교수 방법보다는 이거보다는 뇌의 기능의 안정화와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뇌파를 이용한 접근 방법이 장기적으로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특수학교, 예, 대한민국 특수학교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예,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하나 이걸. 네, 예, 국립, 사립 다 해서 175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예, 이 부산대 심리학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보다는 뇌파가 들어가야 한다. 예. 예. 지적장애 아동들의 일반화, 유지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의의가 크다. 매우. 예. 이런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매우. 매우. 네. 그래서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 누르하모니로, 그죠? 저희 파나톡스 누르하모니로 이건 지적장애 인의 뇌기능 지수와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체육학과 아닙니까, 여기? 체육학. 예. 뇌파 훈련도 하면서 운동까지 같이 했을 때 우리 지적장애인들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해야죠, 여러분. 그죠? 결과만 읽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예, 박사학위 논문인데 지적장애인의 실제 활동만으로는
뇌의 기능이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 뇌파 훈련과 병행이 이루어질 때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둘째, 뇌파 훈련을 통한 뇌기능 향상은 뇌를 맑게 각성시켜주며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에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나 운동 수행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정신,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으로 지속적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또한 뇌의 기능의 전반적 상태를 나타내는 브레인 지수의 향상은 인지기능 향상, 네, 인지기능 향상과도 설명되어지고 운동수행 학습에 중요하게 작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셋째, 뇌파 훈련을 통한 뇌기능 향상은 운동 수행 능력으로 중요한 요소로 착안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적 장애인 교수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으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뇌성마비, 뭐 이런 뇌병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사례는 어마어마한 사례인데, 여기 뇌파를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원의 균형이 맞춰지는 이런 사례입니다. 5세로 뇌병변, 뇌손상의 신체장애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상체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두서없이 늘 중얼거리고 감정 조절이 불안한 증상이었습니다. 언어 처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호전은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한 결과 뇌파가 크게 불안정하고 상체를 끊임없이 흔들어 처음에는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는데 한 달 후부터 20분 정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상체를 흔들던 버릇이 없어지고 중얼거리던 습관이 없어지고 차분하고 침착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훈련을 요구하게 되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어른스럽고 침착하다. 말을 할 때도 조리 있고 또박또박 한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울 정도로 호전된 상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로하모니, 여러분, 뉴로피드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놀랍다. 네. 지푸라기에서 놀라는 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뇌의 가소성. 네.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부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지적장애, 자폐, 뇌병변 이런 어린 친구들 정말 주위에 많을 겁니다. 이 자료 보여주시고 논문도 보여주시고 두 번, 세 번 하셔서 이런 변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폐아 사례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7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신 분인데 자폐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송원혁 어린이 어머니 함계숙 씨와 함께 요 자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개선된 사례입니다. 개선. 치료라고 하면 의료법이고요. 개선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폐아 사례, 아이가 이상한 것 같다. 원혁이는 함계숙 씨가 36살에 낳은 늦둥인데 원혁이가 8개월 되던 때에 친척이 보더니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자기 아이도 이렇더니 장애아가 되었다고 얘기했으나 믿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원혁이의 경기를 치료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발달이 좀 더딘 것이겠거니 했으나 병원에 갔더니 자폐면서 정신 지체인 것 같다며 언어 치료를 권했습니다. 네. 이게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대한민국.
일주일에 2번 받는 언어치료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장애아가 있는 어느 선배 언니를 만나는데 그냥 복지관에 같은 곳에서 제일 싼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돈 아까우니까요. 안 되니까. 언어치료는 대안이 없이 하는 것이라며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고요. 복지관 생활 6개월이면 모든 엄마가 다 박사가 된다는 거죠. 다 해봤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혹시나 하는 언어치료를 했으나 선배 언니대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독한 싸움은 시작되었고 원혁이 아버지는 외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원혁이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함재숙 씨 혼자 몫이었고 아이가 크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는 어느 틈으로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길에서 잠깐 손이라도 놓치면 쏜살같이 도망가 달려오는 차에도 아랑곳 않고 도로로 뛰어들기 일쑤였습니다. 놀라서 가슴이 철렁하기를 몇 번이던가. 예. 이웃에도 아무 때나 불쑥 집으로 들어와 손을 피우는 원혁이를 꺼렸고요. 운명을 원망하며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 밤 술로 지새우던 세월도 있었고요. 같이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함재숙 씨에게 뉴로하모니를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었고요. 함재숙 씨는 뉴로하모니를 보는 순간 이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뉴로하모니 구입해 훈련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훈련이 되지 않았고 15분 훈련을 시키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뉴로하모니 선생님은 원혜가 4번 정도면 훈련을 받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정말 4번 만에 원혁이는 가만히 앉아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하나보다 생각하고 꾸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한 달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혁이가 교회에서 1시간을 조용히 앉아 예배를 본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원혁이는 말썽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원혁이가 달라졌습니다. 몸동작, 행동, 언어, 인지면에서 조금씩 향상을 보였고 뉴로하모니가 3개월이 지나 원혁이가 흥분 발작을 했습니다.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저 아이를 때렸다. 때린 아이가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연구소 박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최고로 좋은 현상이다. 나밖에 모르던 원혁이가 드디어 바깥 세상을 느끼고 반응을 시작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질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고요. 원혁이의 그런 경우는 때리지 말고 말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타일렀더니 처음에는 먹히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는 흥분 상태에서도 아이에게 다가가 말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원혁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울리기 시작했고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세계에 필요한 사회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혼자 놀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보치기를 받던 원혁이가 드디어 아이들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는 한의원을 다녔고 뉴로하모니로 뇌를 개발했다. 이렇게 함재숙 씨가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원혁이는 특수학급을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고 있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원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적응하며 빨리 배우고 있고요. 교사의 말에 의하면 원혁이 학업 수준은 또래의 아이들과 같다고 했고 함재숙 씨는 원혁이가 고기능 자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자가 보아도 원혁이가 말투가 조금 어눌한 것 빼고는 별다른 점을 찾기 어렵고 글쓰기, 글씨를 쓰고 산수하고 피아노 치고 PC게임을 하는 7살 아이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잡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몇 개월. 자폐가 이 정도까지 가는데 여러분 몇 개월 걸립니까? 참. 그래서 원혁이의 빠른 변화는 한 방으로 몸의 열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런 다음 뉴로하모니로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급속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함재숙 씨가 다른 장애아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지부진한 언어 치료에 돈을 쓰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의외의 냉대입니다. 아이가 낳는 방법만 하면 전 재산을 다 걸겠다는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사짓거리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대응했고요. 자신들은
안 해본 것이 없다. 다 해봤다. 예, 엄청난 모순이었지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굴하지 않고 조금씩 글을 올리면서 몇몇 부모와 연락이 되고 조그마한 모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미엽 씨는 한방과 누르하모니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고 누르하모니가 결코 물건만 팔아서 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고요. 예, 누르하모니의 내용을 잘 알고 지속적으로 알아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계 한 대 더 파는 것보다는 구입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합니다. 예. 원혁이의 치료 방법을 전수해준 부모들과의 모임을 지속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인식을 끼워주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센터 사례, 그것도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정신지체 1급이던 초등학교 5학년이 2004년부터 5년간 주 3회 센터를 방문해 훈련하고 집에서도 매일 훈련하면서 말 못했는데 말도 하게 되고 학교도 잘 다니게 되더니 수능을 보고 아주대학교에 정신지체 1급이 아주대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있고요. 이분들만 과연 될까요? 네, 이런 분들만 아니죠. 꼭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훈련시키시면, 저는 제가 이걸 한 6년 정도 해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어린아이들,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이들 다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몇십만 아닙니까? 100 몇십만? 예. 뇌파를 보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자폐 스펙트럼 뇌파인데요. 예. 하나, 두 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이고요. 후고요. 전이고요. 후입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수면 뇌파인 델타파와 세타파가 강해 나오고, 뒷부분, 붉은색 부분이 있죠. 델타, 세타 강해 나오고, 스트레스, 불안, 긴장인 고베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되겠죠. 고베타 부분도 강하게 출해있으나 현재 보시면은 이쪽 부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고베타 부분, 이쪽 부분이 긴장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안정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죠. 눈으로 딱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폐와 관련 임상 논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장애 뇌파 그 논문들을 봤는데, 자폐 관련 임상 논문들 보면 해외 논문이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중증도와 일치시켜서 개선된 등급을 나타냈으며 성공률이 몇 프로입니까? 89%입니다, 여러분. 89%면 거의 뭐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 임상 결과로서 여러 측정을 통해 뉴로 피드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것도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가벼운 자폐 증세와 집중 강화 뉴로 피드백 논문, ADD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즉 세타에 대한 베타 비율인 집중 지표, 세타와 베타 비율이 안 좋았고, 집중 강화 뉴로 피드백 훈련에 의해 뇌파 지표가 목표한 방향으로 향상되고 임상 증상도 많이 개선됐다는 이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논문이고요. 그 다음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사용 사례 논문입니다. 역시 부산대학교 파이팅입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5년도에 우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를 갖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뉴로 피드백 훈련과 시지각 훈련 효과 이렇게 사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다 읽고 요 표만 딱딱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보시면 파란색이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고 여기도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인데 여러분 화살표를 보세요. 제일 높죠? 그죠? 예. 숫자 따라하기 점수 검사가 팍 이렇게 올라갔고 스트록 검사 제일 많이 호전됐다. 이런 결과가 눈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개선 이 나쁜 게 제일 많이 이렇게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의 전두엽 뇌파 변화. 뉴로피드백 했을 때 전두엽 델타파하고 세타파는 아주 느린 서파니까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오는데 사전에 36, 35였는데 21, 19로 델타파가 팍 줄어들었고요. 그죠? 세타파가 20, 19였는데 12, 12로 전두엽의 세타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죠. 여러분. 그죠? 예. 세타파 대 저 베타파 요 비율이 4.48 대 4.28로 4.21에서 3.6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아주 각성되어지고 맑아진다는 거죠. 예.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치료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로하모니 활용, 정신지체, 자폐 아동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성학교 뉴로피드백 훈련 사례가 있습니다. 10주 동안 했고요. 분석 논문 나왔고 인지 능력이 최고 13으로 향상되고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행동 개선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고 뇌세포와 신경만 연결 훈련이 정신지체 아동의 각종 기능이나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 사례 한번 볼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8시 40분이네요. 네. 이 논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시간이 한 15분, 20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이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논문 보이시죠? 네, 이 논문 뉴로하모니 훈련이 정신지체 아동의 인지력 향상과 적응 문제 행동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서 이렇게 부산 광역시 남구 대연육동 부산 해성학교 교사 박규환 분께서 한 사례입니다. 아이 어떻게 변했는지 뇌파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 그리고 정말 과연 될까 해서 아이 3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후 상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단톡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 아동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겠습니다. 훈련 전, 훈련 모드, 훈련 후 되어 있는데 5월 4일 날, 7월 14일 날 끝났죠. 2달 했습니다.
아이가 자폐, 얼굴에서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상대와 시선을 피하고 눈동자는 생기가 없고 이상하고 한묵증, 예. 손이 차갑고 의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스킨십에는 도망을 가고 혼자 놀러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교사분이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5월 7일 날 턱을 치고 5월 10일은 훈련하면서 졸리는 듯 훈련했고 5월 24일은 크게 하하 웃었다. 5월 25일은 스스로 머리띠 착용하려고 했고 생글 노래로 흥얼거렸고 응애응애 노래로 흥얼, 아 노래로 흥얼, 눈동자가 정상이 되고. 아, 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 자세가 좋아지고 땡 할 때 클릭. 네, 보겠습니다. 훈련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 얼굴 보자마자 이상했다고 한 아이가 얼굴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상대와 시선을 맞추고요. 눈동자에 생기가 있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는 인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산만함이 많이 들고 좀 점잖아졌고,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고 가만히 앉을 수 있고 손이 따뜻해졌고 스킨십을 좋아하게 됐고, 예, 남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대고 쳐달라고 남의 손을 자기 턱에 수시로 갖다 대고, 예, 대학생 사촌과도 어울려 놀고 혼자 멀리까지 놀러 가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어머니가 대견스러워했답니다. 예, 뇌파가, 예, 이 뇌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2달 만에. 네. 점수도 휴식주의 집중력이 3점, 빵점, 2점에서 20점, 13점, 17점으로 이렇게 변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네. 주의력 훈련 한 아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야, 얼굴이 이상하고 체격이 왜소하고 손이 차갑고 손가락에 힘이 없고 상대와 시선을 피하고 눈동자에 생기가 없고 이상하고 웃지 않고 말이 가늘고 발음에 힘이 없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훈련 중에 5월 7일 날은 훈련 중에 대변을 봅니다. 3일, 5일에 한 번씩 훈련 중에 대변을 보고 짜증을 내고 5월 14일 날 귓꼭지와 옆이마 가려 긁어달라고 했고 5월 28일 계속 딱딱 소리를 내고 띵 할 때마다 클릭이 안 되고요. 네. 근데 7월 14일 어떻게 변했냐면 얼굴 모습이 좋아지고 손이 따뜻해졌고 손가락에 힘이 생겼고 상대와 시선을 맞추고 눈동자가 생기가 있고 웃고 발음에 힘이 약간 있고 말수가 많아졌고 말이 씩씩해졌고 그렇지만 훈련은 해야겠지요 등 맵시 있게 말하기도 했고요. 상대방의 관심을 많이 가졌고 산만함도 줄고 점잖아졌습니다. 뇌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합니다. 네, 점수가 휴식주의 집중력이 5점, 3점, 4점에서 25점, 16점, 20점으로 2달 만에 이렇게 변했고요. 요 검사도 전, 후가 50에서 65, 29에서 35로 사회 성숙도 검사, 이것도 지능 검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 네, 마찬가지로 5월 4일 날 얼굴 이상하고 고집이 세고 발음이 부정하여 알아듣기가 어렵고 손바닥을 물어뜯고 가려워도 확 뜯어버리고 컴퓨터 자판을 세게 두드리고 책상을 치고 괴성을 지르고 손이 차갑고 땀이 없어 딱딱하고 시선 피하고 웃지 않고 수시로 의자에 지나간다. 이 친구가 5월 7일, 10일 네. 예, 정말 교사분께서 정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뭐 발기가 된다거나 이 28일 날 헤어밴드를 자신이 이제 착용하게 되고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독하다고 교사분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참 인간미가 납니다. 예, 2달 훈련 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얼굴 모습이 좋고 생기가 생기고 몸에 냄새가 없어졌고 말에 액센트가 약간 있는 경우도 있고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하고 손이 차갑지 않고 촉촉하고 컴퓨터 자판을 팡팡 두드리지 않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이 방귀가 낀다고 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 많이 좋아졌고 담임 선생님이 약간 점잖아졌다고 얘기하고 가려우면 뜯지 않고 긁는다고 했고 여드름이 없어졌고 키가 많이 커졌고 네, 개성 대신에
퓨퓨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뇌파가 네, 이 친구는 네, 폐암 시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도 예, 휴식주의 집중력이 여러분 3점, 1점, 2점밖에 안 나왔는데 20점, 13점, 17점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예, WPSI 시험이나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숙도 점수도 이렇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결론 보면 예, 이 결론만 읽고 오늘 그 비즈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측정을 통한 뇌 운동이나 뇌 상태의 개선은 학습이나 학부모의 노력, 일반적 프로그램의 적용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뇌 상태 개선. 뉴로하모니 훈련은 뇌세포의 운동을 통해 뇌 상태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각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특수교육에 뉴로하모니의 적용은 과제 해결에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면서 논문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저는 기적 같은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해서 정말 대한민국 장애인 없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특히 아이들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 자료들 제가 다 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